안녕하세요. 스토리 아티스트 홍수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보드 피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 저번 영상에서 피칭에 대해 살짝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치의 원래 뜻은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기 위해 늘어놓는 설명 또는 던지다 라는 뜻인데요. 스토리보더에게 피치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캐릭터를 연기하고 이야기를 나레이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피칭은 구연동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옛적에 못된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화책을 보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랑 다르게 본인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친구나 교수님이나 직장 동료나 감독님 같은 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칭의 주된 목적은 본인이 그린 스토리보드가 실제로 영상화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애니메이션 업계 안에서 피칭의 첫 시작은 디즈니에서부터였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그림들을 벽에 있는 큰 보드에 한 장 한 장 핀으로 꽂아서 발표하는 식으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크린을 두고 발표하는 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피칭은 사실 국내 애니 스튜디오들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제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처음 들어갔던 회사의 감독님이 외국 분이셔서 그래서 같이 일하던 스토리보더들이 피칭을 하는 걸 원하셨고, 그래서 피칭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럼 해외에서는 모든 스토리보더들이 피칭을 하나요?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요새 하도 툰붐 스토리보드 프로가 편집 기능이 좋아져서 아예 스토리보더들이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피칭을 할 일이 딱히 없어졌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곳은 감독님이 스토리보더의 피칭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사람을 뽑을 때도 포트폴리오에 피칭 영상이 들어있는 걸 높게 쳐준다는 얘기도 또 들었었고요. 이렇듯 피칭은 사실 스토리보더의 데일리 작업 안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피칭할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희 스튜디오는 피칭을 하지 않아요 한다면 그렇군요 하겠지만, 만약 피칭 같은 건 필요 없는 과정인데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저는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아닌데요? 피칭 좋은데요? 하고 반박을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피칭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프닝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몇 달 전에 화면 녹화해놨던 피칭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토리보드 스터디로 그렸던 보드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세기말 풋사가 보습학원의 49, 50화 일부를 그린 거고요. 시작 전에 작품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김철과 황미애라는 두 중학생이 방금 중간고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김철이란 캐릭터는 과거 싸움에 크게 휘말린 적이 있어서 친구 관계에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고, 미애는 그런 김철과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철이 집 외관. 다녀왔습니다. 슉, 넥타이 던지면서 들어오는 철이. 오늘 시험 잘 봤니? 네. 저 오늘 답 맞추러 학원 일찍 갈게요. 그래라. 쓱. 김철! 응? 김철아! 시험 끝났다! 이러면서 막 손 흔드는 미애. 놀자! 빨리 내려와봐! 얼른! 숭, 진짜로? 진짜 같이 놀잔 거였어? 그래서 미의 머리들이 슝슝슝 나와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만화책 볼래? 파이어 보이즈 좋아해? 축구할래? 노래방 갈래? 이런 목소리들 들립니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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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아! 하고 다시 깨어나는 철. 다시 부르려고 해서 심호흡 하는데, 야! 뭐야 갑자기? 그리고 김철한 또 뭐야? 시험 잘 봤어? 난 그냥 그래. 그래도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없지? 두리번. 내가 굉장한 걸 가져왔어. 이것 봐. 이건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해. 에? 이건 정말 굉장하다고. 뭐가? 구하기 엄청 힘든 거라고 했어. 왜? 뭐라?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둥, 두둥. 응? 가방에 그건 뭐냐? 슝, 헉,
멈칫하는 아빠. 셋 다 멈춘 상태로 정적. 철이 마음속 소리로 이런. 끝. 피칭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명백한 역할은 스토리보더가 의도한 호흡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스토리보드는 영상물의 기초 그림인 거니까 시간이 담긴 그림이거든요. 근데 스토리보드만 봤을 때는 사람마다 각 샷을 다른 타이밍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느리게 컷되는 걸 의도를 했는데 막상 에디터분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편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칭을 함으로써 나는 이러한 개그를 혹은 액션을 혹은 긴장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타이밍을 의도하고 스토리보드를 그렸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피칭이 작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 또 피칭을 보는 입장에서도 실제 완성됐을 때의 영상을 흉내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보다 쉽게 느껴져서 피드백 드리는 데에 더 좋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피칭을 하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피칭이라는 것에 대해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 좀 아리송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피칭을 할 때 유의하는 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피칭의 주된 목적은 본인이 그린 스토리보드가 실제로 영상화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유의사항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의미냐면 그림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굳이 본인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둘이 로우 앵글로 위에 머리가 걸쳐서 보입니다. 얘가 뒤를 돌고 풀샷으로 둘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메라 앵글이나 샷 사이즈, 카메라 움직임, 또는 캐릭터의 움직임 같은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린 그림이 불명확할 때는 짚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넥타이인지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넥타이 던지면서 들어오는 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러프한 보드를 피칭할 때는 좀 더 설명을 하는 편이었고요. 반대로 그림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면 거의 대사만 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캐릭터별로 목소리 차이 주기. 저는 사실 이것만 해줘도 캐릭터에 몰입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피칭의 대가들처럼 거의 성대모사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피칭을 들을 때 어느 캐릭터가 말하고 있는 거지? 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톤 차이를 주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사실 피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다 자유라서 모노톤으로 피칭을 하는데도 엄청 웃기게 개그씬들을 살리는 스토리보더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칭할 때 연기혼을 불사질러서 성우 데뷔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가장 우선순위는 스토리를 잘 전달하는 거니까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타이밍 연습하기. 피칭을 하기 전에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소리내서 연습을 해봐야 피칭을 할 때 덜 더듬고 본인이 의도한 타이밍으로 매끄럽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이걸 녹화하기 전에 미애가 딱 그 19금 비디오를 보여줬을 때 바로 철이 리액션 샷이 딱 나오고 약간의 정적 후에 대사치는 그 타이밍이 여기 개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버벅이지 않으려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가 나왔을 때의 둥, 두둥 이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그 스피드로 나올 수 있게 또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근데 사실 고백을 하자면 이거 녹화하면서 저도 조금씩 더듬었어요. 근데 제가 더듬거나 타이밍적으로 너무 엇나간 거는 어차피 녹화본이니까 이제 편집으로 다듬은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버벅이거나 타이밍 실수하는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고, 또 보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아니 대사를 더듬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연습은 하되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너무 패닉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좀 아쉬운 거죠. 네. 이렇게 3가지가 제가 피칭하기 전에 유의하는 것들이었고요. 사실 피칭을 잘하는 게 꼭 스토리보더에게 필요한 능력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긴 한데요. 잘하면 좋죠.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린 보드가 만약 90점짜리라고 쳤을 때 내가 피칭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내 관객이 그걸 70점짜리로 받아들이면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린 보드가 그대로 전달이 되도록 피칭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운 내용은 사실 이 사이트에서 배웠던 건데요. 칸 아카데미의 픽사 이너 박스라고 스토리텔링의 기술로 올라온 무료 강의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 피칭 영상에서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더 자세하고 다양한 예시들로 나와 있어요. 한글 자막도 있고 이거 외로도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추천드리고요. 또 피칭 영상 다음에 피드백 영상이라고 따로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피칭을 한다는 게 어찌됐건 사람들 앞에서 발표같이 하는 거니까 좀 떨리기는 해요. 저도 어디서 주목받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좀 적합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제 작업물이 주목받는 거는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점을 계속 리마인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스토리보드를 보고 있다. 나는 그저 오디오일 뿐이다. 나는 스피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은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 같은 소심한 관종들한테는 좀 적합한 발표가 아닌가 싶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연말에 올라갈지 연초에 올라갈지 제 편집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022년 한 해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고 2023년에도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